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요 행사들과 또 현재 조정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임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계적으로 역대급 금리에 대해서는 슈퍼 위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적고요. 뉴스조차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 뉴스를 읽어봐도 기대감의 기역자도 찾아볼 수 없는 뉴스들이 정말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짧게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면요. 3월 19일자 한국 시간으로 정오에 일본에서 금리 결정 앞두고 있고요. 또 20일에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죠. 3시 반에 FOMC 회의가 끝나고 이제 제롬 파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금리 슈퍼위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영국,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이번 주에 금리 동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은 금리 인상마저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씨가 말랐다. 해도 너무 관심이 없더라. 이게 현재 상황일 텐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만약 제롬 파월이라면 이 FOMC 끝나고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물론 언어의 마술사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이나 코인이나 굉장히 엉망인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마저도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불난집에 기름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롬 파월은요. 나름대로의 경제 대통령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것 좀 잘했던 분이 그린스펀 의장이라고 90년대 말 의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다. 실제로 팬데믹 때도 유동성을 풀어서 잘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약간 긍정적인, 영웅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을 좀 두면서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실은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98에서 99%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대감에 기역자도 없는 상황이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큰 행사, 이거는 조만간 이제 아마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의 딥시크 사태 이후로 최대 규모의 1년에 한 번씩 있는 AI 행사가 있죠.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GTC 2025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 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가 되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핵심은 로봇과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AI 에이전트 다음 단계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혁신 기술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사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다른 코인도 샀지만 이제 업비트에도 상장됐더라고요. 버추얼 프로토콜이라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나 계속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조금씩 또 사고, 조금씩 또 사고 하면서 개수를 좀 늘려놨어요. 초반에 적게 사야지만 이렇게 좀 물을 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완전 다 엉망이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이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다 하는데, 현지 시간 3월 18일이고요. 3월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젠슨왕의 기조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규 이제 GPU 신모델을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겠죠. 이것도 한번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장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5% 넘게 막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삼성전자 5%는 웬만한 알트코인 30%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근데 한번 재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오르는 이유가 이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혹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 기대감이 올랐다는 겁니다. 왜 이게 오를까? 반대로 SK 하이닉스는요. 0%, 0.5%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안 오르고 있다. 왜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미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작년 내내 즐거웠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밑줄 본전이고 뭐 이런 상황에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러나 저러나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기대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삼성전자처럼 기대가 되는 뭐 FOMC 회의나 뭐 이런 GTC 행사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정말 미국 주식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 한 예가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 뭐 톰리도 있지만 또 야데니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마저도 비관으로 최근에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게 공포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최근 기사죠. 올해 증시 전망이 매우 어둡다라면서 에드 야데니 이제 리서치 대표가 올해 증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야, 강세론자가 드디어 마음을 바꿨네요. 7,000, S&P 500이 7,000에서 6,400으로 떨어질 거고, 심하면 5,800까지 떨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뭐 관세 전쟁 있고, 뭐 인플레이션 있고, 온갖 안 좋은 건 기사를 읽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월가의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마지막 강세론자가 비관적으로 돌아섰을 때가 저점이고,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적으로 돌아섰을 때가 천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뭐 일단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경제적인 정책으로만 볼 때 이게 불확실성 지수, 우리로 하면 공포 탐욕 지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가 지금 이게 얼마나 공포가 높아졌는고 봤더니 9.11 테러 때 2000년대 초반이죠.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 수준보다도 현재가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만 이제 저 위에 있지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현재 관세의 공포 속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공포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세론자가 돌아설만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무서운 기사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3월 14일 비트코인 아직 바닥 안 찍었다. 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뭐 스위스 블록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기 지지선도 뚫릴 것 같고 바닥은 안 찍었으며 추가 하락성이 크다. 뭐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하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FOMC 회의 앞두고 뭐 엄청난 숏 베팅을 뭐 했다더라. 또는 뭐 트럼프의 내부자 뭐 계정이 뭐 롱숏을 하면서 뭐 엄청난 숏을 뭐 걸어서 뭐 돈을 벌었다더라, 청산이 됐다더라, 온갖 흉흉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대다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냐면요. FOMC 끝나고 좀 들어가도 늦지 않다. 관세 전쟁 종료되더라도 늦지 않다.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제 이 분위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모든 뉴스나 아니면 뭐 유튜버 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이 매수 기회다. 저는 글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불확실성에 사는 게 투자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더 떨어질지 모르니 공포에 뭐 시달리고 글쎄요, 불확실성에 이게 뭐 최저점인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적어도 남들과 반대로 베팅을 한다는 건 확실히 제가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긍정론자들은 적게든 많게든 바이 더 딥을 시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요. 최근에 바이 더 딥의 규모가 얼마나 큰 거 봤더니 자, 여기 바이 더 딥의 규모입니다. 높을수록 위에 있는 건데 최근 뭐 12년, 13년을 통틀어서 지금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주간 인플로우,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의 양이 미국 주식 쪽이긴 하지만 들어왔다는 겁니다. 21년 1월, 22년 9월에 이어서 25년 3월이 사실 3월달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마무시한 물량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무서워서 파는데 누군가는 사고 있는 거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3월 말까지 가면. 그리고 또 지금 이번 달에는 일본에서 금리 동결을 이제 하겠지만 뭐 조만간 올릴 것이다. 뭐 지배적인 전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오는 거 아니냐?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N 대출을 전 세계적으로 낮추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N 그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어떤 용자가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국은행 그 5대 은행만 하더라도 엔화 대출 잔액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장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3월 17일에도 아발란체와 멘틀이라는 코인을 비록 많지는 않지만 400만 달러 정도 샀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조차도 시즌이 끝났네 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알트코인들을 샀다?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멘틀 예전에 그 한회 편으로 그냥 다룰 정도로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던 레이어 2 코인이긴 한데요. 현재 가격은 엉망인 거죠. 바이비트의 그 거버넌스 토큰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사고 있는 거 볼 때 좀 뭔가 다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알리라는 한 인플루언서가 최근 한 5일간, 그러니까 이게 한 3월 15일, 16일경에 나온 기사인데요. 3월 한 10일부터 최근 5일간 이더리움을 고래들이 무려 42만 개를 샀다고 합니다. 이미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뭔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 멍청이거나, 그쵸?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발란체, 멘틀, 욕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이더리움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상 알거나 멍청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선택은 각자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럼 우리도 물론 떨어지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퍼센티지도 물론이고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우리가 마이너스가 클까요? 아니면 고래들의 마이너스가 클까요? 고래들이 훨씬 큽니다. 이들이 비록 수익률은 우리보다 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금액으로 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럼 부자들은 부자니까 돈 좀 잃어도 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훨씬 뼈아플 수 있지만 이들은 정말 이런데 익숙합니다. 부자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성공 투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이더딥을 하고 더 버텨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우리가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래들이라고 해서 편하다? 지금 알트코인 산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너무 부럽다. 나는 이미 마이너스 40% 이상이다. 40%가 아니라 50%, 60%, 70%까지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처음으로 매수를 한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타고난 뛰어난 사람 몇 명 빼고는 예전에 김승호 회장 이런 분들 비트코인 사러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미 물린 사람들이 꾸역꾸역 사고 있는 장세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만의 이럴 때마다 팁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물을 타면 사실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타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많이 쓰는 거래소여도 지금까지 안 산 것 중에 정말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를 많이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몇 번 사면 이게 금방 플러스로 바뀌고 또 엄청나게 이제 수익률을 아마 기록을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빨간 불을 보면요. 이제 마이너스에 이 물 탄 것보다 훨씬 심신의 안정이 오고 뭔가 그럴 리 없지만 급한 돈을 넣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급한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좀 팔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로 심신의 안정을 주더라. 그래서 좀 그 새로운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서 사서 보시면 좀 흐뭇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맺어보자면 지금은요 정말 많이 못 사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노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는 현금을 10%만 가져갔더니 이게 금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지 자산으로 뭐 주식을 늘려야 되나? 아니면 뭐 단기 급등이 나오면 예금을 들어야 되나? 달러로 좀 바꿔놔야 되나?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려보고 정말 바쁜 시기라는 겁니다. 오를 때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뭔가 발전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왜 그런지 제가 경험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2017년부터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오후반 있죠? 접니다, 저. 이때 동안 이 오전반 제 형은요, 이거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는 17년에 들고 있다가 완전 뭐 마이너스 90%, 95%까지 가더라고요. 뭐 알트코인들만 거의 투자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니 때문에 망했다. 오전반 형한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치고 빠져야지 지금 이거를 뭐 들고 있으라는 얘기냐. 단타를 쳐야지. 그리고 지금 나라가 없앤다는데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쵸? 나라가 거래소를 없앤다 그러고 뭐 중국에서 뭐 규제한다 그러고 미국에서 없앤다 그러고 인도에서 없앤다 그러고 이 나라가 없앤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뭐 본전만 찾으면 나가야지. 뭐 이렇게 신나게 저는 단타를 쳤었죠. 언제 동안요? 이 3년, 이 황금 정말 귀한 시간 동안요. 근데 이때 당시 오전반 형이 이 3년간 매월 월급을 사서 매월 삽니다. 매월. 뭐 돈이 생기면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성과급 받으면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400만 원의 비트코인 2개를 성과급 받아서 사고 이거를 3년을 했어요. 저는 3년을 단타를 치고 오전반은 3년을 매월 비트코인을 사 모았다. 뭐 물론 이더리움도 샀고요. 다른 것도 샀지만 그러면서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볼 때마다 1년 남았다. 너나 사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저만 빼고 다 지인, 친척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 때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때 단타 친 사람이랑 이때 사모아서 계속 모아갔던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도 아마 뭐 10년간 못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정말 좋은 기회가 날아갔다는 거죠. 당연히 왕따가 되겠죠. 코인 얘기만 하면 성질을 내는데 누가 저를 끼워줍니까?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까지도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졌지 회복되질 않는다. 그쵸? 이 정말 소중한 기회들 다 날아간 겁니다. 제 오후반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를 바득바득 알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많이 산 건 23년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를 악물고 바이더 딥을 어마무시하게 제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봤자 이때 산 거에 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산 겁니다. 이더리움이 20만 원이면 이때는 이더리움 200만 원. 이때 에이다가 얼마였나? 3, 40원 했나 모르겠네요. 이때 제가 한 300원, 400원에 샀거든요. 이때는 30원, 40원 했을 거예요. 뭐 에이다도 그렇고 뭐 솔라나도 그렇고 야, 이런 걸 겪어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요, 올해는요, 크립토 겨울도 아닙니다. 뭐 3년, 2년 이게 아니라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수확을 앞둔 가을 중에 있는 조정이라면 고점에 물리고 돈 없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시간과 기회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때가 되면 지나가지만 조정이나 하락 때마다 했던 내 선택 하나하나가 이번 사이클 투자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